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51페이지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 업종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때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같거나 증가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같거나 증가했다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고요. 중견기업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증가했다면.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지금 3.8%보다 3.8%인데 이거보다 큰 경우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같다면 그리고 평균 임금 증가율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고 세액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중소기업은 20% 해준다라는 거고요. 사후관리는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부터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 시에는 그 공제세액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상당의 가산액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적용 대상 법인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 공제는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해준다라는 겁니다. 직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수도권 내에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증가할 때에는 400만 원, 중소기업은 1,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외의 경우에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500만 원이고요. 중견기업 900, 중소기업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냐에 따라서 청년이냐 아니냐, 청년이라 하더라도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액에서 청년 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청년 외 근로자, 그죠? 청년 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은 700만 원, 수도권 밖은 770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법인과 개인의 고용증대 세액 공제의 적용 제외 업종 비교를 한번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인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인 사업자도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조문을 읽어보다 보면 부동산 임대업도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적용할 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산출세액입니다. 근데 그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제가 지금 세액공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쪽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자꾸 막 강조를 드립니다.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상시 근로자 관련되는 거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다음의 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요 경우에 인원수가 0.5명으로 계산이 되거나 0.75명으로 계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동그라미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자, 휴직자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포함되느냐 여부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급여의 원천징수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 사실은 없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예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입사율은 말일자 기준으로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일 근처에 입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급여 수준이 그달 입사월의 급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입사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것 건강보험법 적용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에 하나의 납부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입사한 월 현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등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이런 사람들은 청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 범위에서 무조건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우리 고용정대 계산할 때는 무조건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도 청년 범위에 들어가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할 때 60세 넘으신 분들인 경우에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런 분들도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 범위에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수 계산은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 분에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에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자 1명은 0.5명이고요. 지원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 개인 쪽에서는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한번 보면 법인 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본점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정대, 우리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장이 2개 있다라고 하면 A 사업장, B 사업장 있을 때 고용정대 어떻게 할 거냐? 합쳐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합쳐서 생각한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기간 1년 미만인데 연속해서 갱신되면 상시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1년 이상이고 60시간 이상이면 포함된다.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의 월수라고 하는 것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따지는 거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
개인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로 들어갑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따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했든 말든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1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1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금액 있죠? 그걸 1년간 추가 적용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2년간 해준다라는 거죠. 2년간 해줍니다. 결국에는 최대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년간 고용 감소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에 따른 이자 상당액 가산액은 없습니다. 그냥 이자 상당액만, 세액공제액만 추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부분 설명드리는데 보시면, 자, 이겁니다. 2018년도에 세액공제가, 자, 18년도에 17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증가했죠. 한 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한 명 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100만 원이죠. 자, 19년도에는 7명입니다. 18년도 대비해서 최초 세액공제 받았던 1차 세액공제 받았던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자, 20년도에는 18년도 1차 세액공제 받았던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18년도 때 청년이 한 명 늘어나서 1차, 2차, 3차에서 3번에 걸쳐서 3,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와서 세액공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인원 7명이 18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1차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자, 이렇게 1차 이렇게 적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19년 1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년도 인원 기준으로 해서 20년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공제 또 일어납니다. 그죠? 또 받을 수 있고요. 21년도에 인원이 19년도 대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죠. 또 추가 공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19년도의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죠? 19년도는 18년도 2차분과 19년도 1차분 합쳐서 총 2,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년도에도 똑같은 논리로 20년도가 19년도 대비해서 한 명 늘었기 때문에 한 명. 그 다음에 21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18년도는 어떻게 되죠? 18년도 3차, 19년도 2차, 20년도 1차분이죠. 합쳐서 3,300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3,300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21년도는 21년도 대비 21년도가 20년도 대비 한 명 늘었죠. 그래서 한 명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1년도 세액 공제 총액은 얼마죠? 19년도 3차분, 20년도 2차분, 21년도 1차분 해서 총 3,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에 다시 증가한 경우에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요.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년간 추가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배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우리 고용유지에 대한 세법 조문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최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최초로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1차, 2차, 3차에서 3년 동안 적용이 되죠. 그 3년 동안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최초가 1차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1차 연도에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배제를 합니다. 자, 연도부터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 세액 공제를 받고 2차 년도에 직원이 감소했다면 2차 년도 세액 공제 배제되고 3차 년도에 오히려 늘어났다 하더라도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했다면 청년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우리가 2020년도에는 유예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2020년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2020년도 유예되는 부분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헷갈립니다. 그건 무시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사례를 넣어서 보시면 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걸 가정했고요. 고용이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18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7년도 대비 18년도에 1명 늘어서 세액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어땠죠? 18년도 최초 연도가 1차 연도가 이게 1차였으니까요. 1차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제합니다. 그죠? 그리고 20년도에는 자, 최초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가 배제됩니다. 추가 공제가 배제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년도를 한번 볼까요? 19년도에 자, 6명에서 7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대비 1차 세액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자, 20년도에 어떻게 되죠? 20년도에는 19년도 최초보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배제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면 21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이때도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이고요. 자, 예외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2020년도 없이 21년도가 19년도 비해서 증가했다면 이때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 요 사례는 예외까지 고려하면 예외 고려 시에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죠? 추가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도에 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대비 20년도에 감소했죠. 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가가 되겠죠. 추가 공제 없습니다. 21년도에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4명으로 늘어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됩니다. 그죠? 세액 공제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전체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청년만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2017년도에 고용인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4명입니다. 제가 표를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4명이고 청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2명이 늘었고 청년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년 1명, 청년 외 1명 해서 각각 세액공제 신청할 겁니다. 자, 19년도에 전체가 늘었습니다. 그죠?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추가 공제해 줍니다. 자, 20년도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20년도에 갔는데 자, 전체는 늘었는데 청년이 감소했죠. 그죠?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외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배제됩니다. 자, 19년도에 자, 18년도 대비해서 2명 늘었고요. 2명 증가했는데 청년이 1명 늘었습니다. 그죠? 1명 늘었기 때문에 1명에서 세액공제 적용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배제하고 추가 공제 적용해 줍니다. 그럼 21년도는 10명으로 됐고 청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배제지만 예외로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 후에 증가하면, 최초 연도보다 증가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죠. 전체 늘어났고 청년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 줍니다. 요 부분은 20년도는 안 될 거고 이거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년도 세액 공제는 청년 외만 세액 공제가 되고요. 21년도에는 추가 공제, 20년도 분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21년도는 늘었죠. 전체가 늘었고 청년이 2명 늘었습니다. 1명 증가했고 청년이 3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1명에 대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수 기준으로 1명에 대해서 세액 공제만 이루어집니다. 자, 고용 감소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원칙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자, 요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 7에 6항에 나오는 겁니다. 6항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고용 감소로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고용 감소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청년이 나이가 29세 이하라고 돼 있죠. 그죠? 29세 이하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생년월일이 지나게 될 거고요.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직원의 변동은 없었는데 나이가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년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청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죠.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데, 자,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는 나이, 시간 경과에 상관없이 청년은 청년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청년 고용정대세액 적용 시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 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 근로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7항하고 1항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29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에 29세인 청년이 입사를 했고 21년도에 30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30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20년도에는 1명씩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되고요. 21년도에는 1월 달부터 30세가 됐으니까 청년 외로 바뀌어 버리죠. 1명씩 해서 총 12명.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입사해서 계속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원수 어떻게 되느냐? 자, 20년도에는 청년은 0.5명, 청년 외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0.5명이고요. 21년도에는 청년은 제로고요. 청년 외가 1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0.5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0.5명 감소했고 일반이 1명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20년도에는 0.5명에 대한 청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21년도에는 청년은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안 되고 청년 외에는 1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되는데 그 한도가 전체 근로자 증가 인원수이기 때문에 0.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비청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 시에 청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29세였던 청년이 1월 달부터 30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고용 감소로 인한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영원한 청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20년도에 0.5명, 21년도에도 0.5명에서 변동사항 없는 걸로 해서 감소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세법 조문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그러니까 1차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1차 연도. 1차 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하는 인원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그러니까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에서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1과 2의 금액, 1과 2라고 하는 게 청년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과 비청년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서 1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액 공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추징세액이 계산이 돼 주면 좋은데 그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세액 추징세액 계산하는 부분들이 세무서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1번 금액, 청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인원수에 2번 금액을 적용해서 추징세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별로 한번 보시면,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보다 큰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내고 중소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9년도에 인원수 7명, 3명, 10명입니다. 총 20년도에 10명, 8명, 18명이고요. 증감이 3명, 5명, 8명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거, 5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자, 청년이 5명 증가했으니까 1,100만 원. 그러니까 청년 외가 3명이니까 700만 원 해서 총 7,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어떻게 됐죠? 자, 21년도에 20년도 대비해서 보면 인원이 1명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으로 줄었죠.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청년 4명 감소했고요. 전체가 3명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세액 추징 금액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세액 추징 금액은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전체 그러니까 청년이 감소한 부분 4명에서 3명을 뺀 금액에 1,100에서 700만 원 차이 금액, 그 다음에 3명에서 1,100만 원에서 3,700만 원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그 논리적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건데, 자, 계산 산식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1 빼기 2, 청년 세액 공제하고 청년 외 세액 공제 금액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사례로 한번 보시면 똑같은 숫자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청년 외가 2명 증가했고요. 청년이 1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죠? 청년만 감소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청년이 감소하면서 청년 외가 그것만큼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세액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차액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1명에 대해서 차액 4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대한
추가 납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조문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시작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에 다음 연도에 세액 공제받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마지막 3차 연도가 될 겁니다. 이 케이스는 3차 연도에 고용이 감소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뭐 상시 근로자 똑같습니다. 앞에 1차 연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인원수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오히려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두 개 차이 금액에서 1과 2의 차이 금액에 공제 횟수가 나옵니다. 우리 추가 공제가 1차, 2차가 있죠. 그죠? 1차 공제와 2차 공제가 있는데 공제 횟수 1 아니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의 1번 금액의 공제 횟수 1 아니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대비 인원수, 그 다음에 19년도 대비해서 3명, 5명, 8명 이렇게 해서 증가해서 3명, 5명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도에 인원수가 19년도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추가 공제 받았겠죠. 똑같은 금액을 추가 공제 받았습니다. 21년도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전체가 3명 감소했는데 청년이 4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년 세액 공제 2번 받았죠. 청년 외 세액 공제 2번 받았죠. 그래서 공제 횟수는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 금액을 가면, 자, 앞에 세액 공제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해서 세액 공제 받은 거 한 번 더 받는다라는 개념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19년도 최초보다 그러니까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청년이 4명 감소했고 3명에 1100에 700만 원인데 2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명에 1100만 원에 대해서 청년 외가 2번 받았죠. 그래서 74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경우에 산식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1에서 2의 차이 금액의 공제 횟수 한 번 내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똑같은 사례입니다. 18년도에 7, 3명, 10명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3명, 5명에서 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19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면 여부 20년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에서 2번 세액 공제 받았고요. 21년도에 그러니까 청년이 1명 감소했는데 청년 외가 2명 증가해서 결국에 1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1차, 2차 세액 공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19년도보다 18명보다 1명 증가했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세액 공제 중에 다음의 금액 차액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한 명에 1100만 원하고 700만 원 차이 금액, 이게 두 번 공제를 받았죠. 그래서 8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제가 교육하면서 설명드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